동그라미 2번에 별표 치시고 이제부터 조금 시험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살살 조금씩 설명하는데 형법에서도 살짝 들으셨지만 자, 친고죄라는 것이 있어요. 친고죄. 친고죄는 자, 첫 번째 뭐가 와야 되냐면 고소라는 것이 와야 돼요. 고소라는 것이 오고 두 번째는 뭐가 오는 거냐면 공소제기라는 거, 검사의 공소제기라는 게 와야 돼요. 반드시 시간의 흐름상 요런 태클을 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뒤집히면 안 돼요. 첫 번째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고 나중에 고소하는 거, 이거를 고소를 나중에 완성했다라고 해서 고소의 추안이라고 나중에 배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소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고소가 와야 돼요. 친고죄는. 자, 왜냐하면 그 공소제기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범죄들은 뭐 모욕죄나 사자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야 검사가 네가 뭔데 공소제기해. 일단 나도 지금 고소를 안 했는데 내가 고소하기 전까지는 니는 스탑. 손대지 마. 이거예요. 이런 것을 친고죄고 옛날에는 강간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했어요. 강간이나 간통이 여기에 해당했어요. 내가 강간당해서 고통스럽지만 내가 여기저기 알리기 싫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하지 마? 니는 나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은 강간이나 간통 같은 거 다 이제 친고죄 빠지고 간통 아예 범죄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친고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즉시고발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는 전속고발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직고발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건 피해자가 하는 걸 고소고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인데 요거는 반드시 고발이라는 절차가 오고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제기라는 절차가 와야 돼. 반드시 이런 태클을 타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일단 공소제기를 해놓고 나중에 고발하는 거. 이건 또 고발의 초안이라고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런 것은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이런 태클을 타야 돼요. 시간의 흐름대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 친고죄인데 또는 즉시고발인데 지금 고소가 없었어요. 고소가 없었어요. 고소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공소제기 못하는 건 알겠는데 수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서 뭐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인데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강간을. 자, 화장실에 남자가 잠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와서 남자가 칼 들고 야! 너 강간할 거야! 그래서 꼼짝 마! 해서 여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죠? 이해돼요? 지금 강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가던 경찰관이 들었어요. 그죠? 그럼 달려왔겠지 지금. 봤더니 여자가 있고 뒤에 남자가 이렇게 칼 들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시라는 거야. 이 범인이. 자, 만약에 강간죄가 친고죄고 반드시 수사하기 전에 고소가 필요하다면 경찰이 물어보겠죠. 자, 여기요, 저기요. 뒤에 애가 뭐 하려고 하나요? 강간이요. 뒤에 애가요. 강간하는데 친고죄인데 혹시 고소하겠어요? 그러죠. 그러면 뒤에서 야, 저 말 똑바로 해. 그러죠. 그러면 연기하는 거예요? 말 못해요. 그럼 경찰관이 지금 고소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친고죄니까 되게 미안하네. 자, 뉴스 나오겠죠 지금 이거. 난리 나겠지? 이해돼? 그럼 결론은 뭐야? 고소가 없어도 뭐는 할 수 있다? 수사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다. 왜? 고소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일단 할 수 있다. 자, 전제는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아예 뭐 고소기한이 끝났어요. 또는 고소기한 끝났거나 고소 취소했어요.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다면 그때는 수사를 못하겠지만 일단 가능성만 있다면 경찰은 뭐 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쟁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고소고발 전에 수사 허용 여부에서 학설이 또 잔뜩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학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대학교가 아니고 학설을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에요. 학설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형수법 최근에 한 10년에 한 개인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학설의 태도를 묻는 게 아니고 판례의 태도를 찾으세요라고 해서 20년도 1차의 지문에 하나 공시한 변경 관련돼서 쟁점이 나왔는데 학설은 모르셔도 돼요. 몰라도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학설 3개 주고 판례의 태도를 찾으세요. 그럼 학설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학설은 책을 예쁘고 완성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넣는 것뿐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얍삽하게 가셔야 됩니다. 왜 대학교처럼 안 해주냐고? 그럼 대학교 가서 그 비싼 학비 갖고 가서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철저하게 대학교처럼 막 풍부한 내용에 대한 설명, 학설에 대한 이해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고 답 찾는 연습하는 거. 어찌 보면 직업학교. 팔레트도 이거, 팔레트도 이거, 정답 뭐태도 찾아라, 팔레트도 이거 이런 것만 반복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교 과정하고 다르고요. 어제도 학생이 한 명 찾아왔어요. 학교 수업하고 너무 다르대. 힘들대. 학교 수업은 그냥 막 밑줄 치고 막 표현 판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이거는 막 수업 듣고 중간에 문제 푸세요. 수업 듣고 문제 푸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거든. 문제 계속 풀거든. 깜짝 놀랐나 봐. 그래서 자기가 이제껏 했던 대학 다니면서 뭐 2년 3년 했던 과정과 너무 다르다라고 상담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학원이고 저는 교수가 아니고 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김강사 이러면 왠지 기분 나빠요. 선생님 부르시면 좋고 교수님 부르면 더 좋은데 그건 안 불러도 상관없고요. 선생님 좋은데 야 김강사 이름 개 짜증납니다. 왠지 짜증나니까 하지 마. 강사는 줄 아는데 강사거든. 강사인 줄 아는데 김강사 그러면 좀 그래. 모르겠어. 하여튼 아젠가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숙명인가? 알아서 부르세요. 알아서 편하게 부르시는데 뭐 힘드시면 변호사도 되니까 변호사님 해도 돼요.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고 알아서 하세요. 자 김강사 죽어. 제 조교가 나중에 이 전에 조교가 최종학교 가더니 이제 저 놀린다고 김강사 개새끼가 말이야 막 카톡으로 막 보내는 거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죽어 막 이러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학설은 다 필요 없고요. 그 밑에 디귿지문 빨간색 있죠.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 임의수사는 물론 강제수사도 허용된다. 자, 그 첫 번째 판례 별표 치시고요. 쉬워요. 네 번째 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특단한 사정이 없느냐. 꼭 이런 말을 쓰죠. 그냥 수사할 수 있다는 쓰면 좋은데 꼭 이렇게 예를 들었었어요. 특단의 사정이 없느냐.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고소 고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자, 2번에 1번 지문. 자, 출입국 관리법 위반 그러면 이게 즉시 고발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반복되면 알 수 있어요. 뭐 관세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그러면 다른 얘기 없어도 이거는 즉시 고발이구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사건을 입건한 지방경찰청이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 사무소장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고발 없이 수사했다. 고발 없이 수사할 수 있죠. 뭐만 있으면 수사할 수 있어요. 고발의 가능성만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는 위법하지도 않고 공소제기가 무효도 아니다. 적법하다. 이 얘기고요. 자, 2번, 3번, 4번 지문은 별표 치는데 아까 배웠어요. 아까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면 좋은데 인지서 작성하지 않고 수사했다 하더라도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수사를 해도 수사는 위법하다, 적법하다, 적법하다. 뭐 넘어가시고 오른쪽 3번의 수사의 상당성 하기 전에 기출천재로 가셔가지고 쉬운 거 앞에 제가 51문제 뭐냐면 개정조문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문제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강의도 할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서론도 넘어가시고 자, 그 뒤에는 개정된 거 다 반영해 놓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요. 74쪽부터 시작하는 건데 74쪽에 1번 지문 74쪽에 1번 지문 풀어보시고 1번 지문 수업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제 한 문제 두 문제씩 계속 진행을 하니까 교재는 필요합니다. 기출문제 필요하니까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고 74쪽에 1번 문제 푸시고 10분 후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 풀어드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